무거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제 전화가 액정이 자주 깨집니다. 자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바쁘게 다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화기를 던져서 이렇지는 않고요. 워낙 이제 전화를 걸고 쓰고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렇죠. 눈도 많이 안 좋죠. 안 당해본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폭이 좁죠. 근데 그 이해의 폭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제 6군데의 출입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매체들은 어떤 매체든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 관공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하는 일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줍니다. 언론사에.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송출하게 되죠. 그리고 지면 신문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거의가 그 보도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를 무조건 다 쓸 수는 없죠. 그 중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매체마다 선택을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거의 100%가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안은 일일이 다 못 다니고 이러니까요. 심지어 조중동 이런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기자도 하나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인터넷 언론들은 기사가 많이 쏟아진다고, 저도 돈 10만 원만 그냥 한 달에 쓴다고 생각하면 기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사로 다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도자료조차도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거쳐서 쓰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거의 배국장이 그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챙겼죠. 인터넷 언론사는 95%는 그냥 컴퓨터 받아쓰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일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창간하자마자 가짜 뉴스 쓰다가 취재 안 하다가 언론중재에 문제가 되고, 또 지금도 대표자가 지금 범죄 사실이 엄연해 있는데도 저런 어떤 도덕성 부분, 현재 그런 부분 지적받고 있지만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혼자서 그거 다 취재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강공수에 또 취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공수뿐만 아니고 취재를 다니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면 하루가 바쁘죠.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거의 어떨 때는 20번 이상씩 경찰서 다니고 재판도 있고 이러다니까 이거 업무방해죠, 업무방해. 그런데 제 일정이 이제 이렇게 소화되다 보면 또 변호사 없이 이제 20몇 건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다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새벽이면 집에 도착하면 1시, 2시, 그래 서류 하다 보면 아침에 9시 대가 또 나가 보도건 경우 있고, 잠이 들면 또 다음날 아무리 시간을 늦게 일정 마쳐도 1시 같으면 아침에 잠들고, 거의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4년 가까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상생활은 거의 못했습니다. 술자리, 노래방 이런 거 있죠. 한번 가봤어요. 그거 우리가 놀러 갔는 게 아니고 잠시 그것도 누구 만나러 갔는데 배국장하고 갔습니다. 나머지 술자리 소주잔 한 3번 4번 되나 바닷가는 기자들하고 취재하러 간다고, 그때 남인시장에 이제 그 부분 갈매로 부분 취재하러 가고 포항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갖고 한번 갔다 오는 거 말고는 일만 했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요, 눈도 침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컴퓨터보다는 바로바로 이제 이 핸드폰이 편하지 않습니까? SNS 올리는데 화가 나서 올리고 이러다 보면 또 그래요. 하지만 제가 글을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찍어지는 경우는 말고
안 줍니다. 책임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서두를 왜 이랬거든요 하면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그 김천에서 공무원분들 만났을 겁니다. 김천 검찰실에서 제가 일을 좀 보고 수사관하고 밖에서 이제 뭐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오늘 그 모 과장님의 그 재판이 있었죠. 얼굴이 안 좋죠. 근데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타이어 봐라, 뭐 보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늘상 해가 여러분 알 겁니다. 그 형사가 그 자기 일하는데 타이어 보라, 뭐 하라, 선생님 그 하는데 타이어 보라, 뭐 하는데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사적인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타협이라는 그 어느 선택이 되는 거고요. 제가 타협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자가 바로 오래된 폐단을 행하는 적폐고 그자가 바로 방임자이자 그들의 공범입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제껏 3년, 4년 동안 일해온 그 공익적인 부분에 말입니다. 활동에. 자신하건대 그리고 단언하건대 그리고 이미 아시듯이 구밀일본지는 개인의 보도나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하지를 않아 왔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회 기득권척, 이미 권력자거나 권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단체, 그런 단체를 지지해왔는 거는 뭐 모두가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말고 개인의 취재는 문화예술, 그 다음에 사회 소외계층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소외계층이었던 시절을 가지고 한 대권 후보의 부인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뭐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 소외계층 어떤 보도는 좀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소통 창구라든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더 다각도로 저뿐만 아니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론사의 대표고 사회에서 각 지도층이란 분들하고도 유대관계가 좋고 아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짱도 좋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 겪는 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이렇게까지 오질 않을 거고요. 그리고 타협을 생각하면서 어디 뭐 이렇게 했다면 고소 한 건에서 벌써 멈춰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르게 그 와중에도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제 일을 하는 초심을 지키자는 제 소임이었습니다. 아니면 맞고소를 했겠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제 페이스북을 보거나 제 밴드를 보거나 또한 김천의 모든 사람들, 밴드에 한 번이라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신념이나 소신이나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독자들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별 모르니까 안다 하더라도 저도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거 왜 갑니까 바쁜데 바로 옆 동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긴 책임지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하고 같은 공통부모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공통부모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이 부분에 얽히고 섞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타협을 권한다면 그거는 전형아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나 이런데 정당 가입자들, 정당 열정 지지자들 지금 뭐 무조건 자기 포스팅에 선거에 가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적임자다. 왜? 정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이제 리드해 나갈 사람이다 라는 그런 문구로 귀결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또 얘기합니다. 지방이 발전이 돼야 국가가 삽니다. 지방 발전에 해가 되는 문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 그냥 개 잡놈들이다 생각하고 껍데기 맞는 놈들 생각하고 넌 그래 살아라 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재판장에서 공무원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제 칭찬을 했을 때 제가 바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밴드에서 김천부 분에서도 당신들 내한테 그거 칭찬하지 마라. 난 또 욕할 때도 있을 거다. 근데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봤던 거기 왔는 부분들, 요번에 그 국장으로 진급했던 유지장님도 그렇고 다 압니다.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했어요, 내가. 이 땡땡이. 했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저들의 완전히 지금 저들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저들은 이제 김천의 범죄 단체입니다. 이미 현행범이면서 이미 공문서 위조의 완성이 있으면서 이미 도로 접두구역의 범죄부터 국가 공문서 모든 그 범죄의 수장인 그자의 부분, 그 수장의 오른팔 꼬붕인 그 신문사의 부분, 구동유갈치요. 그 다음 그들을 비호하는 그 잡놈들의 공무원 중에 잡놈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놈 갔다 오대요. 그다라의 그놈이라. 그런 부분의 사람들에게 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왜 안 도와주냐? 야,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이런 얄팍한 또 소인배들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들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 편을 드는 건 아니고. 힘이 약해서 그자들에게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섰는데, 힘이 없는 자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야, 나는 그 때문에 나섰는데 왜 안 도와주노? 이렇게 속 좁게 생각하거나 욕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벌써 1년이 넘게 동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동생이 누구하고 싸워갖고 힘이 없어 맞고 있는데 내가 그놈하고 싸워 동생 때리지 마라 한다고 내가 한두 대 맞다가 야, 너 왜 안 도와줘? 그런 형 없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걸로 생각하고 한마디 더 하고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김천의 진실알리라는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대부분이고요. 그 나쁜 놈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불쌍한 놈들입니다. 그 여러 명이서. 오늘 또 뭐 김태건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18 유공자에 대한 그 날조된 얘기. 자기가 여러 명을 만나봤는데 가짜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구미에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그분이 딱 5.18 유공에 대해서 단톡방에서 얘기를 해라. 누구냐?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 양반은 그냥 속 들어가갖고 또 하루 이틀 지나가 밴드 글이 많이 올라가고 페이스북에 가듯이 올라가고 하면 또 어느 순간 물타기 하고 나타나고 딴 얘기하고 바로 그 양반은 이제 그건데 제가 그 날짜 작년부터 매일매일 체크해가 스크랩하고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주든 어떻게 되든 김천의 밴드 그 양반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 인멸은 없으니까 뭐 그 부분 걱정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저는 그 20몇 건의 그 기소 송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임 받았다 하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학생 났습니다. 경찰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2건의 지금 벌금을 맞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한 건은 벌금 구형인데 정식 재판 청구 중이고요. 한 건은 벌금이 검사가 구형을 했지만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벌금조차도. 벌금이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정식 재판 청구하는 건데 그 검사들 측에서 또 뭔 지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사실 공포가 돼가 그리고 그거는 부분에서는 검사들 측에서 뭐 했는 게 아니고 그 매일신문 이놈이 뭐 지금 뭐 그놈이 그 피해 사실 공표를 뭐 하지만은 그것도 웃긴 일입니다. 그런 거짓말하고 그런 쥐가 범죄 하나 이름 답답합니다. 그놈 그 재량 어떻게 그 형량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뭐 자기 사주 받았는지 위에 시켰다 하니까 그 관계자들로 나와야 되겠지만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픈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추가 사건으로 제가 접수하러 갔습니다. 예. 야, 그래도 아니 재판 받는 사람인데 그걸 이거 공익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과장님하고 내하고 친해요. 들어가기 전에도 내 통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그럼 내가 그 행령을 내가 돈을 빼가 그 사람을 와주겠노? 안 주면 안 되니까 가지. 얼마나 구독료 갈취범이 이 공무원들한테 잔인하게 했는지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제가 정언자 되라면요 그 과정 다 될 수 있어요. 내하고 안 맞는 과정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책임자가 돈 기록하거든. 심지어 감사실장은요 그 구독료 갈취 그자가 그 감사실장을 내하고 지금 막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하니까 왜 당신 거짓말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자의 기고문을 막 온 동네에다가 돌려갖고 아는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그 기고문을 청렴에 뭐라 하면서 그 기고문을 올리는 참 보도자료 그냥 오만 막 받아쓰는 받아쓰기처럼 청렴에 대한 그 기고문 올리는 그 언론사들도 참 애지간합니다. 애지간해. 20몇 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료 갈취 그거 보면 지금 그 신문입니까? 그게 일기장입니까? 자신의 얘기는 자신의 매체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언론으로서 몰라가는데 보도자료만 막 올리고 하니 그러면 생기사라 가면 직접 취재해 가는 기사가 그건 뭐 있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거를 그래 컨텐츠로 사용한다면서 그 공무원 그 사무관 되면요 사무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압니까? 몇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가 되어갖고 이 행령 의견이 나오면요 절해됩니다. 옷 벗어야 돼요. 아니 국가 세금을 가지고 행령을 해갖고 그걸 자기의 어떤 팬이나 자기의 그 이속을 위해서 그 행령해갖고 구독료 갈취범하고 돈을 얼마씩 나눴는지 우회합니까? 신문은 없는데 손에 쥐는 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포 같은 데는요 분명히 아포는 그 드루킹 때문에 그거하고 그랬는데 그걸 무마하려고 했는지 야가 그걸로 해갖고 압박을 했는지 2배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부의 가격으로 1년인데 1년에 한 부가 24만 원인데 두 부 가격으로 48만 원인가 뭐 취급했다. 그건 50만 원인가 더 냈는데도요. 야 인터넷이 한 번 클릭하면 한 부고 두 번 클릭하면 두 부입니까? 이런 개소리가 존재하는 데가 김천이고 행정입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3천만 원이 넘어요. 그 김천시의회에서요. 김천시의회에는 이제 감사 들어가야 되는데 경북 행정감사 이거 잘못됐습니다. 짜고 치는 겁니다. 좀 짜고 치니까 저걸 못 찾았죠. 구독료라고 명시가 나와 있어요. 홍보비는 제일 많이 받는 거 뭐 상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지가 요런 거 뺏어 먹고 홍보를 했으니까 그거는 실체가 있으니까 홍보했으니까 홍보비 받는 거겠지. 한쪽에 일감 몰아줬는 거는 그거는 뭐 시장이야 그쪽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이지 일감 받는 그놈이 책임질 건 아니에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신문 없는데 신문 받았다 하는 의회는 뭡니까? 아니 인터넷 신문은 없는데 신문을 받아도 구독료 줬는 의회는 미친놈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감사실에서 청년감사를 해야 되는 그 감사가 그래 지 그 신문 돈 내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 신문을 못 봤는데 예? 상위 기관에 행안부에 그거를 뭐라고 보고하는지 아세요? 컨텐츠 컨텐츠로 이용하기 어떤 컨텐츠로 이용했냐고 물으니까 몰라요. 그거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로 해갖고 상위 기관에요. 허위 문서를 그 조작을 하게 되면요. 아마 이 일이 순조롭게 뭐 끝나더라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 보고 작성했는 자는 그 공전자 기록 등 허위 불실 기재로 옷을 벗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수십 번 가가 해줬습니다. 감사실에 7번.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패키지로 그 압박받아도 그래 쓰면은 당신 옷 벗는다 그거 진급한 가장부터 얘가 개장하고 얘가 안 듣더라고요. 오늘 그 모 과장의 재판을 보고 온 분들은 참 침울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가 고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고소 안 했듯이. 근데 오늘 뭐 때문에 갔느냐.
이제껏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횡령하고 배임에 해당된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횡령이 되죠.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컨텐츠로 이용했는 게 있다 그랬는데 컨텐츠에서 이용한 건 없어요. 증명이 없습니다. 그럼 가짜 거짓말로 시민의 돈을 뺏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김천 씨가 다 그래요. 그런데 내용은 들어가 보면요, 갈취 당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취 당하면 지 돈 당해야 되지 왜 세금 빼가 갈취 당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 수사과장한테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수사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나쁜 놈이다, 제가 나쁜 놈 되고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요, 이거 그냥 놔두면 요번에도 또 세금 빼요. 예? 그리고 그게 합법화가 되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돼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보셨죠, 여러분? 저 이순식이 지 사죄 한 번 안 하잖아요. 도로 접두구에 그거. 그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수사 한 번 안 하죠. 수사 안 해도 가게 문 닫았죠. 그죠? 법이 그래요. 근데 이제 수사 보강됐습니다. 저희들 바보락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자가 공무원한테, 시장한테 뭐를 잘못하면 3대가 카드, 요번에 지금 사죄 한 번 안 하고 또 글 올린 거 봤죠? 꾸짖 씁니다. 청렴치 못 찾아고 시를. 공무원들이 참 바퀴벌레입니까, 당신들? 그래도 그 사람들 보면 90도 인사 돼요. 바로 이게 약자들의 서름입니다. 약자는 가난한 자다고 약자가 아니고 힘이 없다고 약자가 아닙니다. 관계 설정상 그렇게 압박받고 협박받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비겁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가 약자입니다. 대통령이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악독한 자들이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연합 결성에는 구체적인 요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까지 과학적으로 제가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나가가 몇 시에 통화를 하고 누구를 하고 그들의 통화 내용까지 다 나올 겁니다. 이제 저는 그저께 여기 김태코 씨에게 제가 전화를 해갖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 증거 다루고 다 나왔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딸을 거느하는 바람에 이까지 왔지만은 난 그래도 고소 안 했다. 이미 경찰에서는 여기서 당신들 지역주택조합 수사 들어갔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수사과장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겠어요 하고 딱 나와가 20분도 안 돼갖고 통화 계속 중에 누구하고 통화한다 하더라고요. 옆에 의원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화학신문 김서엽이 놈 우리 아버지 다리 뿌라는 거 불러가 다시 다리를 뿌려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기자가 아니었으면 저놈 저런 얘기하면은 바로 붙잡아가 다리를 진짜로 물어봅니다. 저놈도 알고 있습니다. 법이 좋은 거. 직접만 말 한마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저놈은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전과자라고 막 얘기합니다. 너는 안 걸렸을 뿐이지 마. 너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 그런데 이제 장황하고 말이 좀 그렇죠. 이게 제가 그 과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합니다. 그 과장이 이제 자기가 횡령했고 그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로 징역형이 더 뜨겠죠. 못 나오면 한 1년 더 금액이 한 보자. 1년 정도 더 살 수도 있고요. 징역형을요. 근데 제가 그 추가형을 안 하면 김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범죄 행위에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 구동이 같이 보면 더한 범죄를 일으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과장이 진짜 지 동생한테 수사했으면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체포 요건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그 놔두고 있잖아요. 또 이런 범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한 번 못 짚었으면 이제 더 못 짚습니다. 왜요? 도로 접두구역 그거 잘못된 거 아는데 10년간 못 짚잖아요. 못 짚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야 되는 김천시 전체도 날조된 공문서로 우리나라가 재해 피해가 기록이 되는 그런 개족 같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고, 어떤 시민은 저보고, 이제 보기 피곤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피곤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당신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건데, 나는 그런 당신들을 보고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기레기 하지 말라면서요. 돈 먹지 말고, 불의를 보고 눈 감지 못하고,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기자가, 여러분 두 눈 뜨고 보십시오. 김치는 없으니까 앞으로 폐기물 전부 다 앞부분에서 송원석 의원 하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면 그분이 횡령해가 자기 주머니 넣는 거 아닐까 아닙니까? 네, 그 형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형님이라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럼 그분이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갈취당했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보시는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원 가족분들은 저에게 그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예. 왜? 저 58군데 거쳐갔는데 한 100 몇 명 되더라고요. 고소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행령으로. 그게 시민이 저한테 맡겨준 소임 아닙니까? 최부근입니다.